네, 오늘은 30만 연애 유튜버의 첫사랑 썰, 그리고 이 여자한테 고백했다 차이고 무려 7년 만에 다시 만나서 어떻게 꼬셨는지 진짜 인간 승리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재밌을 거예요. 술자리에서 뭐 아는 형, 친구가 재밌는 썰 푼다 생각하고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재미만 있으면 안 되겠죠? 얻어가시는 게 충분히 많을 겁니다. 저의 인간적인 면모뿐만 아니라 여자 수백 명 만나본 남자가 찐따 시절부터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그 사고 회로를 배워가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한 번뿐인 인생 바뀌고 싶으신 분들은 잘 들어주세요. 예, 우선 어떻게 알게 된 사이냐? 대학교 다닐 때 알게 된 사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 심지어 사귀지도 못했어요. 썸도 한 달 정도밖에 안 탔지만 평생 저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준 여자였어요. 제가 맥주집 알바를 했었어요. 당시에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열심히 살던 학생이었죠. 제가 재밌게 알바하던 가게가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가게 문 닫는다고 하시면서 가게 키 주시면서 너 친구들 불러서 맥주랑 안주랑 다 먹고 문 잠그고 가라 하셨죠. 당시에 친했던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놀다가 거기 있던 친구가 아는 동생을 불렀어요. 그렇게 술 좀 먹다가 또 그 아는 동생이 자기 친구를 불렀는데 그 여자애가 제 첫사랑이 됐습니다. 결론은 친한 여자애 아는 동생의 많은 친구였던 거죠. 저는 당시에 진짜 첫눈에 반했어요. 그 여자애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금발에 키도 크고 날씬하고 옷도 그 당시에 많이 안 입던 크롭티에 와이드한 청바지 7, 8년 전이었는데도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을 입었던 것 같아요. 이 예쁜 애가 크롭티를 입으니까 멋있고 섹시하고 그랬습니다. 딱 요즘 한남동, 연남동에 가면 볼 법한 모델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주변에도 그냥 평범한 여자들밖에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전 특별해 보이는 예술가 같은 여자애가 제 삶에 나타난 거죠. 스타일도 스타일이었는데 엄청 예뻤어요. 원래 첫사랑이라는 게 첫사랑 버프라고 해서 당시엔 예뻐 보이고 나중에 보면 별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봐도 예쁠 정도로 괜찮은 애였습니다. 일단은 그 술집에서는 별말 안 했어요. 당시에 전 찐따였어가지고 말 걸고 싶긴 한데 자신감 있게 말 걸 자신은 없고 그냥 별말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는 아쉽게 마무리가 됐죠. 이제 집 갈 시간이 돼서 문 잠그고 나오는데 우연히 같은 방향에 있던 거예요. 아니 심지어 같은 동네였어요. 와, 운 개좋다 하면서 같이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맥주 한잔 더 할까? 라고 했죠. 제가 인팁 특유의 좀 독특한 구석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흥미로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근처에 청계천 비슷한 곳에 가서 편의점 맥주를 마시면서 걸어갔죠. 저는 술을 못해서 KGB 이런 걸 들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던데 여자애가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웃기고 유머러스하다기보다는 이 친구가 작가 쪽 일을 준비하는 예술가였는데 그런 걸 하는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되게 신비로웠던 것 같아요. 물론 예뻐서 좋았던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당시에는 좀 나보다 한 두세 등급은 높은 여자로 느껴졌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나는 사업가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때도 졸업만 하고 사업하자 라는 생각으로 수업 때도 책만 읽었거든요. 그래서 대화 주제의 폭이 주변 친구들과 하는 것보다 그 여자애랑 하는 게 훨씬 넓더라고요. 헤어지기 전에 제가 번호 좀 하니까 여자애가 먼저 연락해 라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헤어진 다음에 카톡으로 제가 먼저 라고 두 글자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귀여운 대학생이었죠. 저도 당시에 방학이 막 시작한 시기라 꽤 자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썸을 한 달 정도 탔는데 기억나는 게 카페에서 여자의 노트북으로 영화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약간 궁상일 수 있는데 저는 당시에 노트북이 중소기업 거 이런 거였거든요. 비싼 거 살 돈이 없어서 보여주기 싫었나봐요. 그래서 그 여자의 걸로만 봤습니다. 자취하는 것도 대학교 후배가 LH 대학생 전세 대출인가 뭔가 당첨돼서 한 10만원씩 내면서 얹어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튼 제 인생에서 가장 가난하면서 열정적인 시기에 만나서 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랑은 진짜 별의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여자애가 카톡으로 친해지기도 전에 나는 죽기 전에 행복이란 뭔지, 잭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 이런 걸 저에게 보냈던 기억이 나요. 다른 여자 같았으면은 엄청 가벼운 여자네 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친구는 이게 진심으로 한 말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친구도 제 얘기를 정말 잘 들어줬습니다. 당시에 제가 한창 열정적이고 책만 읽고 뜬구름 잡는 꿈을 많이 꿀 때라 자기 암시 비슷하게 나는 뭐 개쩌는 사업가가 될 거다 이런 거를 노트에 적으면서 다녔는데 그런 것도 솔직하게 보여주고 그 여자애는 엄청 재밌어 했던 기억이 나요. 와, 이렇게 잘 통하는 여자는 처음이다. 나의 가치를 봐주는 여자는 처음이다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당시 여자애가 워낙 제 얘기도 잘 들어주고 잘 받아주다 보니까 나는 존나 매력있는 남자구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감도 있었고 여유도 있었습니다. 아, 이제 고백각 잡으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손을 잡았는데 그 느낌 아시나요? 꽉 잡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잡아주는 느낌, 그냥 손을 얹은 느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자의 입장에서 제가 흥미롭긴 한데 뭔가 섹슈얼한 매력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날부터
좀 약간 둘 사이의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당시에 좀 자격지심 때문일 수도 있는데 썸 탄 지 몇 주 지나니까 카톡 말투도 심심하고 그러니까 제가 초조해지고 카톡도 너무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흘러갔어요. 제가 여유를 잃은 거죠. 그래서 여자애랑 잘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조마조마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잠수를 타더라고요. 연락이 한 20시간 정도 안 되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멘붕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변에 픽업 아티스트 강의를 들었다는 형이 있었거든요. 물어봤죠. 이거 왜 잠수를 탄 거냐. 그러니까 이 선배라는 새끼 여자애가 너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잘 타일 넣어야 된다. 너에게 서운한 게 있을 거야. 그럴 때일수록 공감해주면서 보듬어줘야 돼. 이런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조언을 해줬습니다. 어디서 배운 건지 찾아내가지고 그 선생님 좀 혼내고 싶어요. 알고 보니까 그냥 술 먹고 잔 거예요. 최근에 들은 건데 당시에 이 친구가 수면제 같은 것도 먹고 그래서 수면 패턴이 좀 무너졌던 거죠. 여튼 20시간 정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아, 지금까지 기절했어.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배운 그대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너무 걱정했다 이런 내용을 오버하면서 말했어요. 스윗 퐁퐁남 행세를 한 거죠. 남자가 여자한테 스윗한 척을 하는 게 그거거든요. 잘 보이려고. 내가 친절하게 하면 여자애가 나를 다르게 보지 않을까. 저도 이런 마음 때문에 스윗한 척을 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여자애한테 페이스가 말리고 있었는데 그날부터 저는 됐습니다. 아예 여유라는 게 사라졌어요. 얘가 내 인생에서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당시에는 연애 지식도 없고 밀당이 뭔지 프레임도 뭔지 모르니까 그냥 복싱 안 배운 사람이 허공에 주먹질 하듯이 막 휘두르기 시작한 거죠. 이제 여자의 눈에는 사업하고 싶은 열정적인 남자, 특이하고 흥미로운 남자는 사라지고 찐따만 남은 겁니다. 저는 당시에 제 모습을 잃었어요. 그 픽업 아티스트 형이 주입한 잘못된 지식이 투입된 것도 있었지만 저는 경험치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다정한 척하는 찐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하면 안 되는 개짓거리를 했어요. 이 초조함을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으로 장문 고백을 날려버렸거든요. 이 여자애가 그래도 고민을 해주더라고요. 자기도 오빠를 특별하게 생각한다 하면서 여자애가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결국 결전의 날이 왔고 나갔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남자가 리드하면서 할 말 있으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여자애가 다 리드를 한 거죠. 결국 만났습니다. 그 여자애가 아는 오빠가 운영하는 술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오빠가 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시에 게이 지인이 있다고? 이런 것까지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와, 얘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여튼 여자애는 늘 가던 술집이니까 엄청 반가워하고 인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뭔가 손님으로 온 듯한 느낌이 들면서 더 쫄았습니다. 지금 보면 별거 아닌데 뭔가 다 대단해 보이고 저는 초라해 보이고 그랬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지고 들어간 거죠. 이미 이 여자애는 나보다 높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유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여튼 이 술집에서 얘기를 했죠. 카톡으로 하던 그 내용을 이어서 내가 너를 좋아하고 사귀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좀 말도 못하고 긴장을 하니까 여자애가 웃으면서 오빠 좀 불안해 보여 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망한 거죠. 여자애가 근데 나도 너무 고민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연락을 주겠다 하면서 헤어졌죠. 저는 며칠 동안 너무 초조하게 그 연락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의 연락을 기다리는 며칠 동안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별의별 행동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항상 잘 돼가는 관계를 나의 찐따 냄새로 인해 망치는가? 나는 왜 찐따인가? 같다. 나는 왜 연애를 하도록 세상에 허락해주지 않는가? 저 여자애가 나를 떠나버리면 나는 저런 금발의 예술가의 예쁘고 날씬하고 키 크고 힙하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여자, 내 일기장까지 보여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상실감, 두려움 같음을 다 느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저는 그 기다리는 며칠 중에 하루는 어떤 카페에 가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청 감탄하면서 읽었어요.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너가 자유가 없는 거다 등등 당시에 저를 위해 쓰는 듯한 글들이 많았습니다. 진짜 많은 괴로움과 깨달음이 있는 며칠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문자가 옵니다. 많이 생각해봤는데 나랑 만나면 오빠가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 이런 내용이었죠. 저는 이번에도 내가 잘 되고 싶어 했던 여자랑 안 됐다는 사실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달라지자.